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반대로 부정적인 피드백, 냉정한 반응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때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그래도 교수님은 칭찬이 좋으시긴 하죠. 아, 그럼요. 네. 근데 칭찬뿐만이 아니라 싫은 소리를 해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오늘의 주제가 이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상사나 리더의 이제 부정적인 표현, 싫은 소리 들으면 직원의 동기부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사회적 정보로서의 감정 모델에 따르면 상사나 리더가 이제 불만족 또는 실망의 표현을 쓰면 현 상태 개선이 필요하다는 암시로 듣고 이거를 조금 더 노력해서 이 업무를 향상시키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뭐 아프지 않은 채찍 효과. 그렇죠. 예, 살짝 이제 말로 하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 때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나 표현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이거 관련돼서 연구가 있는데요. 네. UC 버클리의 하스 비즈니스 스쿨의 스토 교수 등 연구진이 이제 고등학교와 대학교 농구팀 감독 총 57명에 연락해가지고 네. 그 중에 23개 팀의 게임 304회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때 하프타임 때 이제 이거 관련해서 코치가 어떻게 이야기하냐에 대해서 녹화를 하고, 이거 관련돼 가지고 코치가 표현한 정서를 만족한, 기쁜, 따뜻한, 열정적인 것 같은 긍정적인 느낌 하나, 그리고 화난, 짜증난, 불안한, 좌절한 같은 부정적인 느낌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 다음에 네. 척도를 5dom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근데 분석 결과 놀랍게도 부정적인 정서 표현이 그 팀 성과에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스포츠 때는 그렇죠. 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했더니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약간 이거는 스포츠라는 특성이 있네요. 예, 약간 우리도 있습니다. TV에서 농구 그 중계 방송 보면 작전 타임 때 감독님들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보고 있으면 엄청 화내고 막.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랑 마이크가 싹 들어오면은 뭔가 이제 톤다운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리더가 지나치게 화를 내면은 또 이걸 받는 사람들이 너무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추가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제 리더의 정서적 표현이 성과의 관계가 어떤지 봤더니 오히려 U자, 알파벳 U자 패턴을 보이는 게 있었대요. U자를 뒤집어 놓은 거죠. 모양으로. 그래서 표현의 부정적 수준이 이제 중간 정도 될 때까지는 성과가 증가했대요. 근데 중간 이상으로 막 질러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성과가 막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구팀이 더 연구를 했더니 이번 연구에서는 뭘 더 연구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녹화 전 자료를 여러 그 부정적인 표현을 강한, 중간, 낮은 수준으로 분류해서 이 자료를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때 스포츠팀 경험 있는 학생 총 283명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고 너희가 이걸 봤을 때 저 정도 내가 들었을 때 얼마나 노력을 더 기울일지, 아니면 내가 하는 전략이나 경기 방법을 바꿀지에 대해서 측정을 했더니 그 결과 노력의 강도가 중간 정도일 때가 그 강도가 중간 정도일 때 가장 부정적 표현이 가장 높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부정적 정도가 낮을 때 마지막으로 부정적 수가 가장 강할 때 낮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정 수준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만큼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오히려 더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게 넘어갔을 때는 그냥 하지 말아야지 할 생각이 들고, 너무 칭찬을 또 해주면 오히려 반대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부정적인 이런 피드백이 너무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았을 때는 오히려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적정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따뜻하게도 했다가 좀 화도 내고 따끔하게 혼도 내야 되는 건데 그 적정선이라는 게 사실은 어렵죠. 그렇죠. 그 선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뭐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약간 재미있는 설문조사 있었는데요. 네. 23년에 잡코리아하고 알바몬이 MZ세대 직장인 1,114명한테 조사를 했는데 네. 이게 뭐였냐면 이상적인 직장 상사가 누구냐, 어떤 모습이냐 했더니 1등이 키워드가 바로 피드백이 명확한 상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전에는 뭐 심기경호란 말도 있었고 상사의 얼굴 표정만 보고 저분이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 뭐 이러면서 뭐 말하기 전에 알아서 뭐 하고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 피드백을 해주는 상사가 좋다는 거죠. 명확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피드백을 명확하게도 해줘야 되지만 적시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가장 기분 나쁜 이런 말이 한 일주일이나 한 달 넘게 지났는데 갑자기 너도 그때 그러지 않았어. 갑자기 지난 일을 꺼냈는데 난 기억도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웬만하면은
그때 즉시 또는 최소한 일주일 이내에 해야지 그 사람이 기억을 하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피드백이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에 맞춰서 예를 들어 업무 실적이라든지 뭐 기한 내 업무 목표를 달성 못했다든지 뭐 이럴 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다가 이제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인내할 정도까지 되면은 다시 열심히 해볼까지만 조금만 넘어가면 오히려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언제 필요할지 어느 정도 수준 해야 될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말이 좋지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는 조금 덜 감정적으로 좀 더 기술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뭐 대기업의 뭐 중간 관리자, 중소기업에서 팀장, 부장급뿐만 아니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왜 직원들이랑 같이 일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요. 사람 쓰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 그렇죠. 근데 직원들이 또 동력을 얻게끔 해야 되고 또 상처 안 받게도 해야 되고 그게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회사도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그렇고 집에서 보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굉장히 그런 거고 그래서 이거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폴 그린 박사과정 연구팀의 분석에 의하면 네. 부정적인 피드백을 줘가지고 이 사람이 그것만 듣고 내가 고쳐야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이 사람이 조직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인정을 해주고 이 사람이 같이 있다는 느낌을 스스로 느끼게 해준 다음에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어야지 자기 개발이나 성장의 동기를 얻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너무 일방적으로 이 사람을 뭐 폄훼하거나 이런 나쁜 의도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사람 자존심도 상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이걸 듣고 뭐 이걸 자기 개발이나 아니면 성장의 동기로 쓸 수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때때로는 따끔한 지적도 필요하지만 진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자존감을 또 높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대화하는 방식도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뭐 아까 말한 적시성도 중요하고요. 우리 보통 이제 대화의 시작은 사실 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네가 그게 문제야. 뭐 이러면서 왜 그러니? 그치 너는 야 남들은 그런 너는 왜 비교와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요. 이거 연기하는 거예요? 저 이런 사람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보통 너라고 하는데 이 화자의 주어를 너가 아니라 나로 바꿔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각하는 그 직원이 있다 그러면은 야 너는 그게 문제야. 너 집도 가까운데 맨날 게을러 터져가지고 늦게 와. 이렇게 말하면 듣는 순간에 내가 늦은 건 사실이지만 항상 늦지만 기분 나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로 화자를 바꿔가지고 내가 너 봤을 때 오늘 뭐 일주일에 5번인데 3번 넘게 지각하더라.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느낀다는 감정적인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네가 집에서 일찍 나면 이런 좋다는 이런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주면서 해야 되는데 보통의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자를 항상 그 주어가 네가 문제야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사실에 적시해가지고 이제 말을 하게 되면 받아들인 사람이 덜 방어적이고 더 그걸 듣고 내가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내가 봤을 땐 다른 팀원들하고 같이 형평성이나 점수를 줄 때 네가 자꾸 지각을 하면 내가 더 곤란해진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방법일 테고요. 그 부정적인 이슈를 일부러 먼저 꺼내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놀라운 사실이었는데요.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 공시 내용의 절반 정도가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미국 기업도 1970년대, 80년대 초중반까지는 이제 좋은 이야기만 한 거예요. 우리 회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뭐 새로운 계약도 체결해서 주가가 오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갑자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연구를 해봤더니 공시 뉴스 중에 부정적 뉴스 비중이 약 50%고 중립적 뉴스가 30%, 긍정적이 20%였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회사의 부정적인 내용을 더 열심히 많이 공시했다. 그쵸. 그래서 왜 이런가 봤더니 이게 미국의 집단 소송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소송 위험을 조금이라도 회피하려고 그러면 기업 경영 관련돼서 솔직히 이야기해야 되고 부정적인 내용도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숨겼다가는 그냥 천문학적인 배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예시가 이제 바비인형으로 유명한 마텔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마텔. 네,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 2007년에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만든 장난감에 납성분이 발견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때 당연히 제품을 다 회수해서 리콜하고 환불해주고 폐기한 건 물론이고 사장이 직접 나와서 납성분이 무엇인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데서
말도 하고 이걸 또 광고로 만들어서 광고도 하고 인터넷 광고에 클릭을 하면 또 이거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게 또 링크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당 제품 빨리 리콜 맞습니다. 가져오십시오. 저희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고 이 납성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굳이 이런 말 해야 돼 할 정도로 자세하게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 장난감이니까. 그러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보고 마트를 믿을 만한 회사구나 예.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뉴스를 좀 제공하게 되면 정보량이 긍정적인 뉴스보다 더 많대요. 왜냐하면은 왜 부정적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인지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을 적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 회사가 생각보다 신뢰가 있는 회사구나 하면서 신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위기를 더 기회로 만드는 거죠. 바꾼 회사네요. 근데 또 이제 이런 부정적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 방법에 따라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사물이라도 프레이밍 효과라고 해서 어떻게 보냐의 문제인데 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수술을 한다. 이래서 이 수술하면 괜찮을까요? 오래 살아요.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 수술하면 한 100명 중에 70명은 10년 넘게 잘 살았다고 말하면 다행이다. 그 수술 받는데 30명은 10년에 죽었어요. 이러면 이걸 받으라는 거 말라는 건데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70%가 잘 산다와 30%가 언제 이내로 죽었다랑 완전 다르죠. 하늘과 땅 차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수치로 말하는 것보다는 퍼센트지로 말하는 게 좋대요. 네. 그래서 이거 관련돼 약간 짧은 이야기인데 전에 미국 굉장히 유명한 반도체 회사가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걸 찾게 됐는데 이거를 발표할 때 이게 한 90억 번에 한 번 정도 오류가 생긴다. 이랬던 사람들이 오류가 생긴다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문제가 더 커져가지고 리콜을 해주고 엄청난 손해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는 0.00000000001%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으면 들으는 순간 이게 뭐야 이렇게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게 사실 0이 몇 개인지 아세요 지금? 제가 말한 게 몇 개입니까? 11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000 세다가 사람들이 뭐 저렇게까지 뭐 설명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렇게 부정적인 거는 퍼센트지로 들었을 때 덜 부정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도 숨기지 말고 솔직히 말하는데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맞습니다. 기술인 거죠. 역발상 경제 시간이었습니다. 예.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